마켓이라는 게 형성된다 했었을 때 어떤 시장. 그러니까 시장인데 이거는 번역을 하신 거고 온라인 쪽은 어때요? 온라인 쪽이요? 너무 직접적이다. 그런 글을 올릴 때마다 언팔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어떤 것들로 좀 소통을 끌어내고 할 수 있을지가 되게 고민이에요. 브랜드를 처음에 저는 판단을 할 때 매출의 규모보다는 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보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청년 테이블의 호스트를 맡은 브랜드 전문가 하승우입니다. 청년 테이블은 청년처럼 열정을 가진 다양한 분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대화하는 토크 콘서트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브랜더, 세상에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모신 게스트분들도 실제로 본인들의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브랜딩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테이블에 오신 호스트 게스트 여러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고다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 주얼리 브랜드 드1993 운영자 염세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삼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송예담입니다. 주셨어요? 네. 아 근데 저희가 점심을 다 안 드시고 왔잖아요. 네. 네, 맞아요. 이거 먹으려고. 네. 어제 저녁부터 안 먹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또 우리 다희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다희님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스타트를 하게 되셨는지.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독립적으로 좀 다양한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겨서 회사를 뛰쳐나오게 되었고요. 준비를 하셨어요? 외주를 계속 받으면서 저의 가치를 증명해보고 싶다. 약간 이런 패기 넘치는 20대의 마음으로 넘어와서 이제 지금 한 5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야가 있거나 산업이 있거나 혹시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때 판화 전공을 했어요. 그것을 전공으로 하고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인쇄물 전문 회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온라인, 오프라인, 요즘은 경계가 없잖아요. 디자인물이 활용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웹도 하고요. 인쇄물도 하고요. 두 가지 동시에 다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브랜드를 운영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말 그대로. 어쩌다가요? 네, 원래는 저는 평생 음악만 했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 그게 업이었고, 근데 미국에 좀 오래 살다가 한국에 귀국을 하고 저희 고모 회사 주얼리 수출을 하던 회사였는데 인사하러 왔다가 그게 계기가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된 상황이죠. 너무 좋은 기회였는데 알고 있는 게 없고 모든 것이 다 새로워서 시행착오를 지금까지도 겪어오고 있고, 그런 것들도 얘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브랜드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 홍삼 브랜드는 한 10년 정도 됐고요. 10년이요? 네네. 리브랜딩해서 운영한 지는 이제 3년 차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쪽은 어때요? 온라인 쪽이요? 아, 뭐 죄송합니다. 너무 직접적이다. 아니 왜냐하면 보통 이제 40, 50대 분들 대상으로 한다고 했었을 때 아직까지도 온라인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쪽이 아직까지는 매출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40, 50대 분들의 고객들 자체가 지금 아직 오프라인에 많이 포진이 돼 있고, 요즘에는 건강기능식품의 대체제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오프라인 쪽에서 사업이 살짝 축소가 됐어요. 이제 온라인 쪽이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팔로워라고 생각을 해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현명한 선택인 것 같아요. 음식은 어떠세요 전반적으로? 아 정말 맛있어요. 이거를 아까 그 시즈닝이랑 해서 먹긴 하는데 스리라차 때문에 느끼하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아니 근데 원래 떡볶이는 청년다방의 메인 또 시그니처 메뉴니까 원래 맛있어요. 네, 원래 맛있는 것 거 같아요. 맛을 알아서 그냥. 왼쪽부터 불량차돌 떡볶이라고 해서 청년다방 시그니처 메뉴이고요. 가운데 있는 게 치즈포포 떡볶이고요. 안에는 치킨 가라아게가 있어서 짭조름하게 드실 수 있고요. 오른쪽은 청년 돈가스이고 가운데 이 사이드 메뉴는 모듬 튀김하고 핫버터 갈릭 옥수수 튀김 준비해드렸는데 옥수수가 퍼지는 식감이 포인트입니다. 생각보다 남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이 메뉴가요? 네. 아니 근데 PD님한테 얘기 드렸지만 이렇게 먹으면서 뭘 하는 게 처음이라서 되게 죄송스러워. 아유, 저희는 게스트와 호스트 분들 먹는 거 봐도 배가 너무 부르기 때문에 맛있게 알겠습니다. 드셔주세요. 맛있게 또 먹었으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모임 목적이 청년 브랜더 분들이 현실적으로 브랜드를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라든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게스트분들께 미리 질문을 받았었죠.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하는 시간 가지면 되죠.
첫 번째로 브랜드 성장 전략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다희님이 주셨던 것 같아요. 초기 브랜드를 성장시킬 때 가장 먼저 점검하는 핵심 포인트. 솔직히 되게 많아요. 브랜드를 처음에 저는 판단을 할 때 매출의 규모보다는 재구매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보는 것 같아요. 100%가 있으면 그 중에서 40% 이상 정도는 되어야지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게 재구매율이 40%까지 안 올라온다는 거는 광고를 하거나 우리 브랜드 메시지를 던졌었을 때 일회적으로만 구매를 하고 이탈하는 고객들이 많다는 거죠. 브랜드로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가격이 되게 싸네. 그래서 구매를 딱 하고 가치라든지 메시지를 공감 못하는 분들은 그냥 저렴한 기계에 사고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판단을 할 수 있는 좋은 지표는 재구매율이 어느 정도인가 라고 보는 것 같아요.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너무 좋은데요, 답변? 아, 그래요? 두 번째. 다음은 그러면 세리님이 주신 질문. 저는 이제 그런 브랜드에 대한 개념이 사실 없었고 예쁜 제품이 있으니까 찍어서 온라인에 올리고 좀 홍보를 하면 팔리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나 팔기가 너무 어렵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럼 우리 브랜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를 정하시고 핵심 가치도 정해서 플레이를 하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없다라는 거죠. 네네, 거의 반응이 없어가지고 약간 어디에 플레이를 하셨어요? 지금 인스타그램으로 일단은 전혀 근데 하지 않았던 짓이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갑자기 얘가 막 너무 그 주얼리를 가지고 말이 많아진 거야, 제가. 그런 글을 올릴 때마다 언팔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쭉 가고 싶은데 반응이 없어가지고 약간 쭈그러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들로 좀 소통을 끌어내고 할 수 있을지가 되게 고민이에요. 저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되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고객들은 우리 브랜드의 메시지나 뭐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을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더더욱 조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디폴트 값 자체가 고객들은 이걸 모른다, 관심이 없다로 가야지 좀 마음이 더 편하거든요. 그래야지 좀 더 중심을 갖고 계속 꾸준히 갈 수가 있다고 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이벤트 같은 걸 했었을 때 반응이 좋으려면 그냥 돈 쓰면 돼요. 당첨자한테 맥북 하나 주겠다. 그 댓글 다 달겠죠. 열심히 달죠. 그거 맞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는 이유랑 목적이 뭐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여도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예시 중에 하나인데 어저께 저도 우연치 않게 팝업 관련된 특강이 있어가지고 들었던 건데 성수에 팝업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이벤트들 진짜 많이 하는데 그냥 이벤트 참여하고 게임 같은 것만 하고 그런 것들만 받고 나갈 때는 다 언팔을 한다든지 그냥 받고만 가는 거죠. 뭐 실무자나 이런 날 입장에서는 되게 좋죠. 와, 우리 막 브랜드 팝업했는데 막 줄 엄청 서 있고 막 이런 얘기. 근데 그건 보여지기 위한 건데 실제로 이게 정말 그 브랜드한테 도움이 됐을까? 하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게 더 훨씬 더 명확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벤트 하는 것도 참여도를 높이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세리님이 이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래도 한 20-30명이 달아줬으면 좋겠는데 한두 명밖에 안 달았어. 그러면 저는 오히려 감사해요. 오히려 그 한두 명을 어떻게든 만나야 돼요. 고객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진정성 있게 다루는 사람 많이 없어요. 최근에 실제로 우리 고객을 만난 적이 있나 했었을 때 없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그 사람들과 정말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고객님 커피챗 한번 하시죠. 뭐 점심을 한번 제가 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만나서 얘기를 많이 들어봐야죠. 그런 식으로 많이 만나다 보면 어렴풋하게 우리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잡혀요. 그러니까 작은 브랜드들 하시는 분들은 큰 브랜드들이 하는 플레이를 하면 안 돼요. 책상에 앉아서 시장 조사하고 뭐 시장 규모가 엄청 크고 막 이런 것들보다는 정말 현장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봐야지 그게 그림이 더 잘 그려진다 보거든요. 요거는 예단님이 주신 질문인데 초기 브랜드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처음에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막막하잖아요. 예산도 한정적이고 어떤 거부터 건드려야 될지를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스타트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준비 과정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가 궁금해서.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자세히 보면 마켓 플러스 ing거든요. 마켓이라는 게 형성된다 했었을 때 어떤 시장. 게 그러니까 시장인데 이거는 번역을 하신 거고. 네, 구성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고객이 있고 상품이 있어야 되고 가격이 있으면 시장은 나와요. 이 고객이 어떤 고객이냐를 봐는 것도 중요하고 어디에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페르소나를 막 이렇게 잡고 이런 것보다 한 명의 고객을 구체화시키고 그 구체화하기 위한 근거는 실질적으로 만나봐야 돼요. 무조건 만나봐야 되고 제가 아는 대표분이 예전에 처음 브랜드를 만들고 뭘 하셨냐면 운동기구를 판매하시는 분인데 운동센터를 맨날 가셨어요. 거의 뭐 수도권에 있는 곳들은 다 가가지고 어떤 날은 뭐 하루 종일 기다릴 때도 있었고 그 정도로 되게 집요하게 고객분들을 만나고
만나고 되게 신기했던 게 거기서 만났던 운동선수분들이 국가대표가 되는 거예요. 약간 우연이기도 하지만 그런 분들이 이분 정말 진정성 있게 좋은 제품 쓰니까 자기 컨텐츠로 올려주고 이러면서 운동용품인데 국가대표분들이 쓴다라는 것들이 이미 이제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탑다운 방식으로 쭉 내려갔거든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 쉽게 대체가 될 수 있거든요. 왜 우리 브랜드를 선택하게 할지 이러한 것들이 좀 많이 고민을 해보시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 고민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좀 나눠봤는데요. 게스트분들 혹시 어떠셨나요? 청년 테이블에서 나눴던 얘기들. 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스스로 나를 믿는 과정의 반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이 즐거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을 텐데 청년다방의 떡볶이를 먹으면서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년간 미국에 있었는데 떡볶이가 정말 먹고 싶은데 그 맛을 느끼기가 힘든 음식 중에 하나였거든요, 타지에서. 근데 제가 한국에 귀국했을 때 떡볶이를 너무 좋아하는 저를 아는 친구가 한국에 청년다방이 있다고 해서 처음으로 데려간 곳이었어요. 그때 생각이 딱 나면서 처음 먹었을 때 맛있었지만 시간이 흘렀는데 오늘 먹고도 여전히 너무 맛있었고 더 맛있는 것들이 또 나온 것을 보고 나도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점점 발전해 나가는데 동기부여가 되는 신기한 시간이었습니다. 브랜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이 청년다방 떡볶이처럼 저희 홍삼 브랜드도 나중에 루킹이라고 얘기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홍삼 브랜드가 되기까지 노력을 좀 더 많이 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 테이블은 앞으로도 다양한 열정을 가지신 분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도전하는 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저희도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다방이 다양한 열정을 가진 분들을 응원합니다.